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자식 때문에 애가 타는 부모의 심정은 매우 복잡하고 깊은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정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과 걱정 그리고 책임감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식이 위험에 처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는 자신이 그 고통을 대신 겪고 싶어 할 정도로 강한 보호 본능을 느끼죠. 몸빼만 입고 다닌다고 몸빼 할머니라고 부르는 할머니가 있거든요. 남편이 죽고 상속을 받은 집과 시골에 작은 땅을 처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필리핀으로 떠난 아들이 며느리와 손자 없이 할머니 집으로 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5년 동안 연락 끊고 살았던 아들에게 가졌던 서운한 마음보다 아들 얼굴을 볼 수 있어 기쁘기만 했습니다. 헤어졌다고 할까봐 헤어졌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냥 쳐다보고 할머니는 아들이 혼자 온 이유를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돈 좀 있어요? 얼마나? 좀 많이 필요한데 어디 쓸라고? 엄마에게 말해야 구해보든가 하지. 내가 좀 아픕니다, 엄마. 아들은 콩팥이 좋지 않아 이식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뭘 잘못 들었겠지. 몇 번을 물어봐도 같은 말을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자식이 죽는다고 하는데 부모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살고 있는 작은 집을 금매로 팔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또 손님이 없느냐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좋아하던 믹스커피 한 모금도 삼키지 않고 아들 걱정만 하셨습니다. 자식의 건강, 안전, 미래에 대한 걱정은 부모의 삶에서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자식이 아프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부모는 밤잠을 스칠 정도로 불안해하며 자식의 상태를 걱정합니다. 또 자식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부모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게 됩니다. 자식이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부모는 강한 두려움과 공포, 무력감을 종종 느끼기도 합니다. 자식을 돕고 싶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일 때 자신이 더 많이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부모는 가집니다. 내가 다른 부모들처럼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생때 같은 내 새끼 놓칠까봐 밤에 잠도 잘 수도 없고 물 한 모금도 넘길 수가 없다. 웃잡고 내 불쌍한 아들 웃잡고 수술하면 좋아져야 하는데 수술이 잘못될 수도 있고 수술해도 지금처럼은 살 수 없다고 하던데 아이고 이 일을 어쩌야 되노? 자식의 건강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부모에게 큰 불안을 야기하게 됩니다. 자식이 회복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건강 문제를 겪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부모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고 자식의 치료비와 의료비 등으로 부모는 경제적인 걱정까지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의 건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걱정은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환자가 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 건강해야 하니까 건강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요. 밑에 집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을 자꾸 관리실에 넣는다고 하네. 조용하게 살아달라고 오늘은 관리실에서 사람이 올라왔더라. 갑자기 왜 관리실에서 올라와요? 전에도 인터폰도 오고 했지. 그래도 이번에는 더 자주 그런다. 안방 화장실을 10시 넘으면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네.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나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웃지간에 시끄러울까봐 화장실을 일절 안 썼거든. 그런데 요새는 아들이 안방을 쓰니까 늦게 들어오고 하면 씻어야 되니까 안 쓸 수가 있나. 아드님 나이가 50살이 넘었겠네요. 52살. 아픈 사람이 늦게까지 어디 다닌다고 해요? 그렇게 끝으로 보기는 멀쩡해서 그런가. 혼자서 바쁘네. 부모는 자신의 시간, 에너지, 재정적인 자원을 아낌없이 투자하며 자식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세상에 있는 나무 자식이 다 그렇다 해도 설마 내 자식은 아니다라고 착각하고 사시는 부모들 많습니다. 손님과 할머니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님은 아들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절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집에 아들이 있으니까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했습니까? 아래층 여자는 할머님 집 앞에까지 올라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문을 열고 나온 아들의 손에는 중식집 주방 식칼이 번쩍였고 우리는 깜짝 놀라 계단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아래층 여자는 아직 분이 풀리지 않은지 문을 닫은 채 위층을 보고 욕을 계속했습니다. 경찰이 온 후에 상황이 정리되었죠. 시간이 지난 후 아래층 여자가 사무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요즘 집 팔려고 하면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온 것이죠. 집 팔려고요? 할머니 집도 판다고 하죠? 어떻게 알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 시끄러워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새벽에는요. 남자들 칵 하면서 가르비는 소리 나죠. 그리고 양치질 할 때 헛구역질 소리 나죠. 샤워하면서 물소리 나죠. 담배 피우면 냄새 나죠. 또 그 남자 얼마나 깨끗한지 새벽마다 화장실 청소하면서 솔로 문지르는 소리, 문 꽝 닫는 소리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할머니 혼자 살 때는 어르신들 새벽잠이 없잖아요. 거실에서 걸어다니면서 운동을 하는지 체중을 실어 걷다 보니까 쿵쿵쿵 소리는 이제 와 생각해보니까 자장가였어요. 같이 사는 공동주택인데 조금씩 이해하고 살아야죠. 우리 집 때문에 다른 집에서도 이해하며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아들이 많이 아프다고 하던데요. 조금 예민해서 새벽에 많이 움직이는 모양인데 조금 이해하고 사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남자가 아프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계단에서 누구랑 전화하는 거 몇 번이나 들었는데요. 할머니 집 팔리면 빚 갚는다고 했거든요. 한 번은 여자 목소리가 우리 현관까지 들렸거든요. 어머님 집 언제 팔리느냐고. 그 남자 할머니에게 돈 뜯어내려고 연극하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와 이래 집이 안 팔리노. 아들이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한번 가보라고 해서 왔다. 우째 힘 좀 써봐라. 집 팔리면 아드님은 수술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신장 이식 해줄 사람은 있다고 합니까? 어머님은 아드님하고 병원에 함께 가본 적 있어요? 며느리에게 전화는 오던가요? 집 팔리면 어머님은 어디에서 사실 건데요? 내 아마 아무데나 살면 되지. 나이가 많으면 전세든 월세든 돈 있다고 해도 마음대로 집 구할 수 없다고요. 요즘 세상은 강아지는 돼도 노인네는 안 된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어머님, 아드님에게 어디가 아픈지, 얼만큼 아픈지 한번 물어보셔요. 어머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아드님이 빚이 있다고 말 안 하던가요? 무슨 소리를 하노? 우리 아들은 절대 빚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다. 저기 애비가 노름을 해서 자랄 때 고생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노름하고 남의 돌은 억수로 겁을 낸다. 내 자식은 내가 잘 안다. 강한 믿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판단력과 결정에 대해 신뢰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면서 부모 자신의 삶이 아닌 자식의 삶을 살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식과 자신이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믿고 싶은 거죠. 아이고, 호랑 말고 같은 놈,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지난 5년을 속고 살았는데 어째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노? 왜요? 속았다. 내가 내 자식에게 속았다. 하지만 분하고 억울하지만 이래도 저래도 내 자식인데 어쩌면 좋겠노? 할머니는 손목에 큰 파스를 2개나 붙이고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술을 그렇게 마시면 큰일 난대. 애미는 집이라도 팔아서 수술비 마련하려고 하는데 왜 이래 사노? 엄마, 내가 좀 급하다. 먼저 대출이라도 좀 받자. 대출 받으면 이자는 어떻게 내고 나라에서 주는 돈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대출은 은행에서 준다고 하더나. 열흘 안에 돈 마련하지 못하면 자기는 죽는다고. 거실에서 물건을 던지고 행패를 부리는 소리에 아랫집에서 또 올라올까봐 잡다가 손목이 삐끗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잘 키우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는 자신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자책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부모는 매우 흔한 상황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최고의 가르침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고 성공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모의 기대와 부담이 자책감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자신의 능력에 자책을 할 수도 있고요. 전 이런 부모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책감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는 그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어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부모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며 양육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와 실패로부터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도 부모의 삶입니다. 자식에 대한 실망을 한 부모는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향한 애정은 변함없이 지속되며 이는 인간관계 중 가장 강력하고 순수한 형태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식들은 어느 누구의 자식이면서도 또 어느 누구의 부모가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슬프고 아픈 사연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삶이 되십시오. 인생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